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진주와 거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거제 대우조선은 조업을 중단하고 대대적인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경남의 준비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이에 마산, 진해와 달리 창원만 20년 가까이 특정 단체 공영주차장 입찰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도심 간선도로의 제한 속도를 60에서 50으로 낮추는 정책이 다음 달 시행되는데 속도를 조금만 낮춰도 사망자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주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3월에만 330명이 넘는 확진 환자가 발생하자 진주시는 목욕탕 집단 감염이 발생한 동지역의 주민들에게 세대별 1명 이상 진단검사를 받으란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모두 35명. 이 가운데 25명이 진주에서 나왔습니다. 사우나 관련이 13명,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5명, 선제검사 6명, 요양병원 관련 1명입니다. 진주의 확진자는 이달에만 333명, 누적 확진자는 733명으로 경남 전체 확진자의 3분의 1입니다. 진주시 상대동 파로스 헬스 사우나 집단 감염은 2주가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주 회사 관련과 맞물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보성탕. 회원만 수백 명인 EXR 스포츠센터 사우나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는데 모두 상대동에 있습니다. 급기야 진주시는 상대동 주민 세대별 1명 이상, 목욕탕 2곳, 충무공동 A 건물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25일까지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행정명령했습니다. 전체 시민들에겐 한 가구 1명 이상 검사를 공고했습니다. 확진자의 광범위한 접촉으로 방역 체계 밖에 숨은 감염자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한 것은 지금 연결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면 앞으로도 지속적인 집단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확산 차단을 위해 강제 검사까지 동원한 진주시는 임시 선별진료소를 상대동에 이어 하대동에도 설치했습니다. 걸리면 안 되니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예. 혼자들하고 같이 왔네요. 예. 진주 지역의 코로나19 누적 검사자 수는 10만 6천여 명입니다. 시민 3.5명 가운데 1명꼴로 검사자 수도 도내에서 가장 많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거제 코로나19 확산세 역시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조선소 근무자 가운데 확진 환자가 쏟아지면서 대우조선은 어제 조업을 중단하고 대대적인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거제 대우조선해양 인근 병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입니다. 대우조선과 협력업체 직원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2,400여 명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선별진료소는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일단 지금 1시간 이상은 기다렸는데 잠잠해졌을 때 좀 더 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거제시는 대우조선해양 근처에 선별진료소 4곳을 마련하고 대규모 진단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일반 시민을 합쳐서 총 3천여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저희가 장비를 보강해서 최근 이 조선소에선 68명의 확진자가 대거 속출했습니다. 연쇄 감염이 우려되자 대우조선해양은 어제 하루 조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조업 중단이라는 게 경제적으로 상당한 손실을 부담하는 부분이지만 일단 방역에 최선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조선소가 멈춰서자 인적이 끊기면서 인근 상권도 얼어붙었습니다. 와 있어야 될 시간인데 보시다시피 한 명도 없잖아요. 우리뿐만 아니고 다 그래요 지금. 지난 13일 이후 거제시에서 발생한 전체 확진자는 모두 142명.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조선소 근무자들입니다. 조선소 담장을 넘어 지역 사회로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거제시는 대우조선의 전체 직원 2만여 명을 모두 조사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전 직원 전수검사 방법을 질병관리청과 논의 후 조업과 방역을 병행할 수 있는 방역당국은
지역 어린이집 200여 곳에 대해 당분간 휴원하도록 조치하고 조선소 주변 식당과 학교 등지로 검사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지난해 말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법률안은 지방 분권과 주민자치 분야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경남은 내년 초 이 법 시행을 앞두고 경남은 뭘 준비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연중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지방자치법의 주요 내용과 경남의 분야별 경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크게 4개 분야 27개 세부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주민주권 구현 분야는 주민자치에 관한 사항, 주민조례 발안제, 주민감사 청구 제도의 개정을 담았습니다. 둘째, 의회 역량 강화와 자치권 확대 분야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운영의 자율화, 국가지방 사무 배분, 특례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셋째,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분야는 지방의회의 기록 표결 제도 도입, 지방의원 겸직 금지 명확화를 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지방과 협력관계 분야는 지방의 국정참여기구 제도화, 특별지자체의 설치 운영 구체화 등입니다. 자치경찰제는 경찰법 개정안에 별도로 규정했습니다. 각 분야별 경남의 진행 상황을 점검해봤습니다. 경상남도는 동남권 메가시티의 과정인 경부울 광역특별연합의 출범을 내년 1월로 잡고 있습니다. 경부울 공동준비단이 실무 협의를 시작했고 4월엔 경부울 합동추진단의 발족, 10월엔 광역특별연합 규약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민관 거버넌스 체제의 한 6개월 정도라도 하나의 TF 같은 게 좀 이렇게 만들어져서 좀 지속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도내 305개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중 88곳이 유상과 권한이 강화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고 나머지는 전환 진행 중입니다. 주민조례 발안법, 주민소환 투표법과 연계하여 변경되는 주민참여제도 전반에 대한 조례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입니다. 경남자치경찰제도를 책임질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국의 5월 3일 출범을 앞두고 위원회 구성, 조례 재개정, 조직 개편, 사무공간 확보를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내년 1월 출범하는 창원 특례시의 특례 권한은 899개 사무를 발굴했는데 앞으로 4개 시의 공동 특례 발굴, 중앙부처의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 설치, 이양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꽃샘추위로 오늘 아침 공기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권의 기온을 보이는 곳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 추위가 오래 가진 않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기온이 20도 내외로 껑충 뛰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 2도, 진주는 영하 1도를 보이면서 어제보다 조금 떨어졌고요. 낮에는 창원 17도, 진주는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제 몽골 고비 사막에서 발원한 황사가 조금씩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심한 정도는 아니지만 이 황사는 서풍을 타고 유입하면서 우리나라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경남 지역은 황사의 영향을 덜 받아서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낮 동안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오후에 경남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속 20에서 35km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일교차가 크게 나는데 일교차가 큰 곳은 20도 이상 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밀양 영하 1도, 함안은 영하 2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19도, 양산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 영하 2도, 산청 0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18도, 합천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점점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공영주차장 불법 재위탁 문제를 계속 취재해보니 이번엔 특정 단체에 입찰 특혜가 있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산 진해와 달리 옛 창원시만 20년가량 특혜를 주고 있었던 사실을 창원시도 알고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시설공단이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21곳의 운영을 위탁받은 단체는 모두 7개. 경남 지체장애인연합회 창원시 지회 등 장애인 단체 5개가 16곳을 운영하고 전몰 군경 미망인회 등 국가유공단체 2개가 5곳을 운영 중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입찰 공고입니다. 시설공단은 입찰 자격을 국가유공단체와 장애인단체 중 주차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 등록을 한 곳으로 제한했습니다. 구 창원시는 2001년부터 공영유로 주차장 위탁 관리자 선정에 장애인 유공자 단체의 자립과 복지 정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반면 옛 마산과 진해 지역 공영주차장은 일반인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 입찰 방식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같은 창원인데도 입찰 방식이 다른 이유는 뭘까? 지난 2001년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를 특정 단체에 맡기라는 당시 창원시장 지시가 있었는데 이후 이 지침에 따라 옛 창원 지역 공영주차장만 제한 입찰을 해온 겁니다.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더 의아한 건 창원시가 시설공단 감사에서 입찰 특혜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는 것. 하지만 지적만 할 뿐 입찰 조건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일반 입찰로 가게끔 지적만 해줘라 그러라고. 그런데 시위에서 그게 정리가 안 되니까 그렇게 지적을 못 하는 거야. 통합 10년이 넘었지만 공영주차장 운영 방식조차 통일시키지 못해 입찰 특혜를 주고 있던 사이 창원 시민의 재산인 공영주차장은 불법 재위탁과 제멋대로 운영이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이렇게 공영주차장의 불법 재위탁 문제를 제기한 MBC 경남 보도에 따라 창원시가 공영주차장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창원시는 우선 불법 재위탁으로 확인된 주차장은 계약을 해지하고 3년간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재위탁이 의심되는 주차장에 대해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계약이 만료되는 노회 주차장은 시설공단이 직영하고 노상 주차장은 일반 경쟁 입찰로 입찰 방식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심 간선도로의 제한 속도를 60km에서 50km로 낮추는 정책이 다음 달 1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그동안 서울과 부산 등 3개 도시 7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해봤더니 이 속도를 10km만 낮췄는데도 사망자가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깃발을 단 차량들이 줄지어 창원 도심을 달립니다. 다음 달 17일부터 도심 간선도로 제한 속도를 현행 60km에서 50km로, 이면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은 30km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차량 행렬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보행 중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람은 1000명이 훌쩍 넘습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9%에 달합니다. 차량 속도를 10km 낮춘다고 크게 달라질까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속 60km로 달리는 차에 부딪힌 보행자가 차량 앞 유리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튕겨져 나갑니다. 중상 확률은 92.6%. 하지만 시속 50km일 때는 중상 확률이 72.7%로 20%포인트 낮아집니다. 서울과 부산, 충북 7개 지역 68개 구간에서 시범 운영을 해보니 실제 10km 감속 효과는 매우 컸습니다. 사고 건수는 13.3%, 사망자 수는 63.6%, 치사율은 58.3%나 낮아졌습니다. 60km 주행 시 차량과 사람이 충돌할 경우에는 약 5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km 낮춤으로 인해 가지고 20% 이상의 사망사고 또 교통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해서. 경찰은 표지판과 도로 표기,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 등 관련 시설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충분한 홍보와 계도를 한 뒤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함양군 사회봉사단체 협의회 정기총회가 오늘 오전 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거창 지역사회 통합돌봄 협업체계 구축 관련 담당자 간담회가 오늘 오후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최됩니다. 2021년 함안군 걷기운동연합회 15제가 오늘 오전 경전선 패선 부지를 활용한 함안 아락길 광장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창녕군 남지향친회 사랑나눔 헌혈 행사가 오늘 오전 남지읍 광장에서 진행됩니다. 창원시 장애인 어울림공원 리모델링 개장식이 오늘 오후 진해구 장천동 장애인 어울림공원에서 열립니다. 오늘부터 만 65세 이상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내 입소자와 종사자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요양병원은 오늘부터 상근 의사가 예진 후 접종하고 요양시설은 30일부터 보건소 접종팀이 방문하거나 접종 대상자가 보건소를 방문해 접종받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 종사자의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이 시작됩니다. 남해 여수 해저터널 건설을 촉구하는 각계의 대정부 건의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남 시장군수협의회와 경남 전남 상공회의소는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전남 동부권과 경남 서부권을 하나의 경제권과 생활권으로 묶어 균형 발전과 동서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터널은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한민국 아름다운 선발전협의회와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도 터널 건설 촉구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한국남동발전 한마음교육봉사단과 함께 결혼 이주 여성의 자녀 교육을 돕기 위한 진주 다문화 엄마학교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9월에 개교할 진주 다문화 엄마학교는 미취학 또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결혼 이주 여성에게 국어와 수학, 역사, 과학 등 7개 과목을 교육합니다.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강기훈 국회의원이 창원시 공원 개발 과정에서 자신의 토지가 포함된 지역의 지작물에 과다 보상을 받은 것으로 창원시 특정 감사 결과 확인됐다며 강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LH 투기와 관련해 전현직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 책임 있는 기관이 나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LH 땅 투기 의혹 이후 공직자의 내부 정보 활용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한 기초의원 가족이 지역구 사업을 낙찰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해시의회 엄정시의원은 최근 열린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에서 지방의원과 배우자 등은 그 지역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데도 한 의원 가족이 수억 원대 지역구 도로개설 공사를 수주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사자로 확인된 더불어민주당 하성자 시의원은 시의원이란 특권을 이용해 해당 입찰에 개입한 적은 없으며 시의원의 직무 관련 금지 규정을 완벽하게 인지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상남도의 채무를 놓고 여야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논평을 내고 경남도의 지방채 발행액은 작년 말 기준 7,960억 원인데 김경수 지사의 임기 말에는 채무 1조 원 시대가 된다며 재보선에서 심판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경남도의 채무 비율은 6.4%로 전국 평균인 12.5%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도민을 위한 재정 지원 정책에 대한 저주를 그만두라고 반박했습니다. 김경수 도지사가 지역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해선 평생교육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 관련 시민단체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과 박주민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영상토론회에 참여한 김 지사는 지역대학 없이는 제대로 된 지역의 혁신과 발전이 불가능하다며 지역대학을 주민들의 평생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하영재 국회의원이 농촌 지역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환경 개선과 농가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률안은 냉난방과 급수장치 등 주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면 농지를 외국인 주거시설로 일시적인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남농협이 어제 창원 경남본부에서 혈액 수급을 위한 사랑의 생명나눔 헌혈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농협은 이번 캠페인과 함께 지난달부터 임직원들이 참여해 진행하고 있는 걷기 챌린지의 목표 걸음수를 달성했다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 100포대도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 기부했습니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에 마을 수로가 막히자 이를 뚫는 작업을 하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함양군 지곡면 고 이문구 박덕만 씨가 보건복지부 의사자로 인정됐습니다. 의사자 이문구 씨와 박덕만 씨는 지난해 7월 13일 마을 수로가 막혀 인근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는 걸 막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배수관 아래에 들어가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3월 23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